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체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공부할 때 체력이 바탕이 돼야지만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운동도 좀 잘 하시고요. 지금은 여러분께서 11월, 12월 달에는 그냥 강의만 열심히 들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공부를 해봤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일찍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나는 문제를 벌써 시작해야 되겠다. 판례를 벌써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차근차근 그냥 그대로 따라오세요. 나는 공부를 해본 적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처음부터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기초, 기본, 심화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오는 게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시겠죠? 철저하게 논리를 가지고 제가 설명해드린 그대로 이해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하시면 돼요. 저를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공부했죠. 맨 처음에 계약법을 공부했습니다. 계약법에서 계약법 총론과 계약법 강론이 있다라고 했죠. 계약법 강론에는 말 그대로 각각의 14가지 계약이 있다라고 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계약들 중에서 가장 빈번한 계약 14가지를 뽑아서 규정해 놨다라고 했어요. 매매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다, 교환 계약이다, 전부 다 뭐가 있죠? 이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명 계약이다라고 했고요. 이 14가지 계약들이 있는데요. 이 14가지 계약들의 공통점을 뽑아 놓은 게 이게 바로 계약 총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물권법에 가서요. 우리가 물권 총론과 물권 강론이 있다라고 했어요. 물권 강론에는 말 그대로 각각의 개별적인 물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권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총 8가지 물권으로 한정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점유권에서 시작해서 저당권까지 총 8가지 물권이 강론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8가지 물권들의 공통점이 있겠죠? 이 부분이 바로 물권 총론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권 총론을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 물권 강론에 들어가서 점유권하고 소유권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맞죠? 네. 오늘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권, 용익물권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권, 이걸 용익물권이다라고 하고요. 용익물권에는 3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 지상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역권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지상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아니면 나무를 키우고 싶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건물을 짓는다, 나무를 키우고 싶다,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토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그런데 내가 토지가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의 토지를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키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처럼 남의 토지를 빌리는 방법은 우리가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어떤 계약이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빌려서 토지 위에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의 토지를 빌리는데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남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상권에 대해서 의의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상권에서 이 지자가 땅 지자입니다. 토지 지자. 그래서 지상권이라는 것은 오로지 토지에 대해서만 성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토지든 건물이든 동산, 부동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상권이라는 것은 오로지 토지에 대해서만 성립할 수가 있다는 점, 일단 이 점 간단하게 이해하시고요. 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지에 대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것, 일단 이걸 인식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바로 지상권의 목적물이 되겠죠.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일정한 목적이 있죠.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을 받는 겁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 자,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 이것들은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는 물건들이죠. 따라서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지상물이라고 써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지상물의 소유권자는 토지 소유권자예요? 아니면 토지를 빌린 사람이에요? 토지를 빌린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토지를 빌려가지고 빌린 사람이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 나무를 심는 거니까 지상물의 소유권자는 빌린 사람, 이 빌린 사람을 지상권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걸 지상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상권이 어떻게 성립할 수가 있는지 지상권의 성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지상권이 성립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법률 행위를 통해서 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법률 행위라는 것은 계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를 빌려고 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법률행위 뺀 나머지 전부를 뭐라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법률행위 뺀 나머지 전부를 법률의 규정이다라고 했죠?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지상권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나와요.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관습법상의 지상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상권 부분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법정지상권의 문제하고 관습법상의 지상권의 문제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기초과정 때는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도 성립할 수가 있고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성립하는 지상권,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의 지상권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모습은 계약을 통해서 성립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지상권이 성립하는 모습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계약. 일단 토지가 등장해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토지가 있네요. 토지가 있고요. 토지를 빌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둘이 만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정이란 표현